여러분 안녕하세요. 6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강의 업로드가 좀 늦어지게 된 점,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좀 구할게요. 어, 지금 제가, 추석 연휴 이후에 각자 한번 자신만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보는 그런 과제를 내주었었는데 다들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토론 게시판에는 이렇게 많은 지금 결과물들이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금요일까지 다들 나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서 공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결과물들도 보고 뭐 피드백을 주거나 소감을 남겨주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 또는 이렇게 미디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컨텐츠들을 주고받는 것은 그 소통을 위한 것이 많은 목적을 차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게시판에 올라온 다른 학우들의 어떤 결과물들을 보면서 서로 소감을 나누어 주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어떤 내용들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또는 이미 촬영을 해서 편집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름대로의 결과물들을 올려주면 좋겠고, 분량은 한 2분 정도로 제가 제안을 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다들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주제로 얼마 정도 되는 컨텐츠를 만들까? 뭐 이런 좀 고민들을 나름대로 다들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내용 또는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마 그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고민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과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경험을 해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도 이런 지금 우리가 그 과제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콘텐츠, 기획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조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획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생활과 아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획은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늘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하다못해 주말에 어딘가 여행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갈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누구와 함께 갈지 예산을 얼마 정도로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 기획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획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한번 찾아보면 일을 꾀하여 계획하다. 영어로 하면 플래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플랜 여러분이 모두 다 알다시피 계획하다, 계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기획입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획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계이고 가장 첫 단계이자 전체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흔히 이제 콘텐츠 제작의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 그 다음에 제작, 실제로 만드는 단계,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마무리. 여기서의 마무리라는 것은 이제 편집을 하거나 재가공하는 그런 단계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 단계, 그러니까 가장 첫 단계가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곳에서는 기획이 사실 이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거의 뭐, 중요도로 따지면 80%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유튜브 이제 어떤 채널들 같은 거 좀 자주 보는지 이렇게 좀 찾아보라고 했었던 적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이제 그 내용들을 떠올려 보면 어, 그 유튜브 채널의 그 컨텐츠에 내가 왜 재미를 느끼고 어떤 점이 매력적이고 내가 그것을 왜 자꾸 보게 되지? 이제 그 Y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제작한 어떤 목적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 목적에 이제 설득을 당한 거죠. 설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기획 단계에선 내가 반대로 그 크리에이터가 되어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컨텐츠를 왜 만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이 컨텐츠의 사용자로 이렇게 둘 것인지 그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어떻게 설득을 시킬 것인지 설득을 시키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계속 구독을 하게 한다라던가 내 컨텐츠에 공감을 하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 목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한 컨텐츠인가, 내가 이 컨텐츠를 왜 만드는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과제 때문에 컨텐츠를 어떤 거를 할지 고민을 하게 될 때, 제가 너무 주제에 크게 구애를 받지 말고 자유롭게 어떤 주제든지 선정해서 해보라고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이것을 정식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위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실 굉장히 많은 고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다못해 사실은 과제로 제출을 하는 것이라도 아무래도 특정한 주제, 어떤 주제로 할지에 대해서 좀 짧게라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것이 아무래도 어떤 흥미를 유발하거나 좀 스토리 라인을 가지도록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다 기획의 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기획에 대해서 조금 뒤에서는 구체적인 기획안 같은 것들을 작성해보는 그런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펴낸 어떤 책에서는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설문조사가 1000명에게 물어본 설문조사인데, 그 설문조사에서 내가 컨텐츠의, 유튜브 같은 경우에 컨텐츠의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전체에서 7.6%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대부분 92.4%가 소비자라는 거죠. 컨텐츠를 소비는 하지만 내가 직접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경우는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그 7.6% 중에서 또 주업으로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는 사람은 그 7.6%에서 또 19.7%, 한 2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부업까지 합쳐도 지금 절반이 안 되는 숫자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앞으로 크리에이터가 될 생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아니요라고 대답한 비율이 거의 60%니까 예라고 대답한 비중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비슷한 통계는 제가 한 2주차에서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컨텐츠를 소비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리고 막연하게 나도 한번 유튜버가 돼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하지만, 막상 그렇게 실제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거나, 게다가 그것을 업으로 삼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이 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 콘텐츠에 대해서 아는 거,
그래서 콘텐츠가 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콘텐츠가 뭐고 콘텐츠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할 수 있고 콘텐츠의 종류가 뭐고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이해하고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그 기획안을 써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 이제 수준이죠. 그것을 생각하는 거, 아는 것과 실제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거를 좀 느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상 이렇게 영상을 실제로 촬영한다거나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 같은 것들도 만들어 보고, 실제로. 그 다음에 하다못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거, 글을 그냥 일기처럼 한번 그냥 짧게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꾸준히 블로깅을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한 그 생산 활동이 됩니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랑 그 결과물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저도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이 강의 안에 만들고, 이 강의 내용을 구상할 때 머릿속으로 막, 이 다음엔 어떤 얘기를 하고, 이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실제로 강의를 하거나, 이건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강의를 하거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거나 할 때는,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들이 나오거나, 흐름이 전개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결과물이 썩 마음에 안 들 경우도 있고, 물론 그럴 때는 이제 다시 촬영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만, 어쨌든, 그 유튜버들 가끔 이제 영상 보다 보면은 제가 보는 그 요가 채널도 가끔 그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해요. 이 영상을 지금 3번째 찍고 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많은 노력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이 크리에이터 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도 크리에이터 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더욱 크리에이터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획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경영학부의 전공 수업으로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그런 것인데, 꼭 어떤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되지 않더라도, 특히 마케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진로 같은 것들 물어보면은 뭐 마케팅 관련된 그 진로로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아주 관련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실제로 마케팅 직무에 들어가면 훨씬 더 이런 고민들, 기획들을 치열하게 해야 되겠죠. 치열하게.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어떤 고객에 대한 이해, 고객에게 어떤 가치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관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고객에게 어떻게 도달하고, 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우측 측면이 어떤 가치와 관련된 측면이고, 그게 사실 마케팅의 여러 요소들과 많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비율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의 비중의 졸업자들이 아마 그런 직군에서 일하게 될 확률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회사에 취직해서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기획을 한다라거나 온라인 홍보를 담당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당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직군을 희망한다면 가서 하게 될 그런 일들일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얘기하게 될 어떤 기획에 관련된 얘기들이 사실은 구체적인 편집이나 제작, 그러니까 그 컨텐츠 제작이나 편집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제작이나 편집은 훨씬 더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외주라고 하죠, 보통. 그렇게 이제 외주를 통해서 맡기고 분들의 어떤 높은 전문적인 스킬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얻게 되지만, 사실 그 내용은
그 작업을 맡기는 그 내용을 기획하는 기획자인 마케터들의 몫이거든요. 회사의 기업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SNS 마케팅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을 때 말했던 것 같은데 컨텐츠가 생명이다라는 거. 그 말이 사실은 이 부분에서도 틀리지 않다는 거를 강조를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콘텐츠를 조금 기획하는 노하우 같은 거, 방법 같은 거,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제가 블로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블로그를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컨텐츠의 가장 기반은 사실은 스토리텔링이거든요. 그래서 콘텐츠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사실 그 시작은 글이고 글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영상이라는 거,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것도 이것 자체도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데 강의도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이 내용을 글로 깨끗하게 잘 정리해서 전달을 하면 그것은 하나의 책과 같은 형태가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책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요. 강의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서 묶어서 책으로 내시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처럼 이게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요즘에 많이 소비되는 이미지라던가 텍스트와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라던가 영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그 기반에 스토리, 즉 흐름이 깔려 있고 사실 그 흐름의 기반은 글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머릿속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렇게 옮겨 적으면 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SNS 첫 시작도 지금은 우리가 유튜브에 이렇게 주목하고 있지만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블로그 마케팅을 얘기했지 유튜브 마케팅을 얘기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10년 전이 2010년이죠. 스마트폰이 막 성장하던 한국에서 그런 시기고 페이스북이 막 무섭게 등장하던 시기이죠. 그때만 해도 블로그가 대세였죠. 그때 책들이 보면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책들이 정말 무수히 쏟아져 나왔었고 블로그라는 것은 물론 사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글이 없이는 그 스토리텔링이 되지 않는 그런 구조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글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긴 할 건데 블로그에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다른 콘텐츠 기획에도 다 적용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섞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꼭 영상이 아니어도 된다. 컨텐츠의 유형이 사실 굉장히 다양한 제가 방금 얘기한 텍스트가 기반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미지만 있는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이라던가 그 다음에 카드뉴스처럼 텍스트랑 이미지가 결합된 형태도 있고 요즘엔 영상에도 이제 텍스트를 결합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보면 이제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물론 인스타그램도 마찬가지지만 뭐 사진을 클릭하면 어떤 링크로 연결이 된다거나 뭐 예를 들면은 구매 사이트로 이동을 한다거나 캠페인으로 연결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링크형 콘텐츠도 많이 있는데, 이런 각 콘텐츠들에 대해서 어떤 유형의 콘텐츠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 목적에 맞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만약에 조금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하고 지식을 좀 전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면 아무래도 정보가 많이 담겨야 되니까 텍스트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이야기, 강의, 서술이 많이 이렇게 말로 하는 설명이 많이 들어가는 영상 같은 것들이 좀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직관적으로 빠르게 정보 전달을 해서 어떤 행동을 이끌어내야 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미지나 카드뉴스처럼 굉장히 텍스트가 들어가더라도 이미지와 결합해서 짧고 간결하게 눈에 딱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식의 컨텐츠가 굉장히 그 사람들의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도구가 되겠죠. 그래서 그 컨텐츠의 유형을 이해하고 그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한 기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컨텐츠 유형에 대해서도 좀 파악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그 컨텐츠가 구성되는 그 구성 요소들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예를 들면 텍스트형은 이제 블로그, 특히 요즘에는 이제 브런치 같은 것들 되게 많이 구독하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 뉴스레터 같은 것들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퍼블리 같은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신문 구독하듯이 특정한 어떤 유료 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제 구독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콘텐츠들. 그 다음에 이미지형은 뭐 인스타, 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카드뉴스 같은 것들은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이미지 기반에도 활용이 되지만, 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채널에서 쓰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용한 형태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컨텐츠를, 전파시킬 수 있는, 컨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채널,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에서 채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통해서 소통하고 싶은 대상, 고객, 에게 잘 접근할 수 있는 채널에 어떤 특성들이 있고, 그렇다면 그 채널에 맞는 콘텐츠로서 나는 어떤 유형을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매칭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한번 블로그를 기준으로 좀 그 컨텐츠 기획과 관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놓은 거는 기업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그 블로그 마케팅과 관련된 자료에서 가져왔는데 지금 제가 출처를 여기를 빼먹었네요. 어쨌든 기업들이 이제 사실은 처음에 SNS 마케팅을 막 시작할 때는 블로그 마케팅 굉장히 집중적으로 많이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제 그렇게 기업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곳들에서 이벤트를 띄운다거나, 그다음에 그 소비자들과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제일 먼저 이 다이어그램 맨 위에 보면 개설 전에 블로그 운영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구축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무작정 먼저 만들기 시작한다가 답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제 기업 블로그 같은 경우 어떤 브랜드나 기업의 이미지와 관련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무작정 SNS 채널을 개설하거나 한다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개설하고 오픈을 하게 되면 이렇게 그 경로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고 이제 막 그렇게 그 SNS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블로그나 어떤 SNS 채널들이 이제 퍼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확산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어떻게
개설하고 운영하고 관리할지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에만 해당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짜 어떤 주제로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소통하고 싶은 어떤 타겟과 이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려고 할 때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좀 잘 되고 나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왜 웹툰 작가들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미리 몇 화씩 이렇게 세이브를 만들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일주일마다 계속 그때그때 닥쳐서 그리는 게 아니라 몇 회 분량을 미리 그려놓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연재를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처음에 이제 연재 시작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을 만들어 놓고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그만큼이 재고가 되는 거고 그만큼 이제 여유가 생기기도 하고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 쫓기지 않고. 그런데 이런 사실 컨텐츠에 관련된 기획이나 관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나 이런 뭐 SNS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라고 할 때도 그때그때 물론 뭐 짧게 이렇게 뭐 일상 브이로그라던가 막 이런 것들 이슈라던가 그때그때 이슈 같은 것들을 이제 촬영해서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 유튜버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 같은 것들이 잘 기획되어 있을 때 사실 더 많은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의 목표나 전략을 수립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콘텐츠 기획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전문 서적들이라던가 관계자들이 어떤 그 콘텐츠 기획, 그 다음에 관리, 운영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이 채널을 운영을 할 거고 이 채널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명확해야 사실은 그 채널에 들어오는 독자, 고객들도 이제 혼란이 없이 그 메시지를 깔끔하게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명확하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그 운영 목표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 어떤 기업의 마케팅과 관련된 일일 때는 그게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마케팅 전략, 마케팅 믹스 이런 것들과 잘 연결이 되거나 일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이런 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그 오프라인 마케팅과 전혀 무관하거나 또는 이 오프라인 마케팅과 온라인 마케팅의 메시지가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은 전체적인 전사적 차원에서의 마케팅 메시지 전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목표와 전략이 세워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기획에 있어서도 그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기획뿐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예를 들면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악플러가 나타났다던가 계속 뭔가 악플을 달거나 이상하게 질문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계속 내가 만드는 콘텐츠마다 댓글을 단다거나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뭐 크리에이터들이 소비자들과 막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럴 때 어떻게 특히 전사적인 기업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어떤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소비자들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달라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뭐
회사 같은 경우는 전사적으로 대응을 해야 할 건지, 크리에이터도 마찬가지지만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본다거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이라는 거는 계속 이 컨텐츠에 관련된 반응들을 이렇게 이렇게 추적해서 따라가면서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에 대해서 그 계획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 포스트라는 거는 이제 블로그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포스트, 그 블로그의 포스팅을 얘기하는 거죠. 컨텐츠.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스팅을 할 때 이제 네이밍, 즉, 뭐, 그 블로그의 전체 이름이라던가 각 컨텐츠의 내 이름이라던가 블로그 같은 경우에 이제 게시판도 있으니까 게시판의 어떤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뭐 이런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그 블로그의 성격이나 컨셉을 규정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뒤쪽에 나오겠지만 화자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하게 고려할 디자인적인 요소이죠.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유튜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딱 그 세팅된 자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스튜디오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편한 장소에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제일 좋을지, 그리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이 콘텐츠의 방향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그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어떤 SNS 또는 이 컨텐츠이든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어떤 이미지의 어떤 느낌이라던가 아니면 폰트의 사용이라던가 그 디자인을 그 폰트나 어떤 그 이미지를 이렇게 수정할 때 뭐 컬러를 어떤 거를 선택한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그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좌우하게 되는 디자인적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그 발행하는 컨텐츠에 대해서 피드백을 관리하는 것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뭐 조회수라던가 그 다음에 유입수 같은 것들 그 측정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 잘 파악해 놓을 필요도 있고 또 이 컨텐츠 자체를 발행해서 유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블로그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런 사실 이제 그 네이버나 다음 안에서도 블로그를 쫙 모아놓는 그런 자체적인 플랫폼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이제 약화되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어쨌든 그런 경우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경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런 영상 컨텐츠의 플랫폼이잖아요. 뭐 유튜브 이외에도 뭐 비메오라던가 뭐 이런 다른 플랫폼들도 있는데 어떻게 어떤 플랫폼을 선택해서 내가 이 컨텐츠를 확산시킬 것인지 어떤 경우에는 유튜브보다 네이버 TV가 더 효과적일 수도 있고 뭐 구독자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홍보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전반적인 기획에 들어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블로그 운영 프로세스를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기획과 구축. 즉, 구축이라는 건 이제 제작의 단계이죠. 블로그를 개설하고, 전체적인 그 안에 틀을 짜고, 그 다음에 컨텐츠를 채워 넣는 것. 마찬가지로 다른 SNS나 이제 영상 관련된 채널 같은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가 기획 단계잖아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거를 운영할 거고, 어떤 식으로 컨텐츠를 채워나갈지에 대한 기획이 있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계속 그 컨텐츠를 제작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이 채널 전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채널이 어느 정도 콘텐츠가 채워졌을 때 이 채널 자체를 어떻게 프로모션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게 됐다면 유튜브 링크를 퍼와서 내가 이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페이스북이라던가 트위터라던가 이런 다른 SNS 채널과 연동시켜서 확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프로모션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전반적인 과정의 맨 마지막 단계로 그 채널 운영의 성과 같은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 컨텐츠가 얼마나 많이 확산되었고 어떤 반응들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이제 보는 이런 네 가지 단계로 크게는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거에 관련되어서 블로그 컨설팅을 할 때는 이런 프로세스로 한다라는 일종의 예시인데, 보시면 중요한 요소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기본적으로 어떤 미디어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분석의 방향성이 맞는지, 컨셉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한 다음에, 리스크, 어떤 아까 얘기했던 이슈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한 대응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대응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게끔 해주고, 이제 전반적인 블로그 환경이나 운영 환경을 분석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블로그 컨설팅을 한다라면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예시인 건데, 이 내용이 블로그라는 말을 지워도 사실 SNS, 뭐 유튜브 이런 범 SNS들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블로그를 예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4단계 기획과 구축, 그 다음에 운영하기, 그 다음에 프로모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모니터링 하는 4단계에서 하나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볼게요. 특히 이제 기획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블로그 기획하기로 해서 그 큰 방향과 색깔을 결정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 되게 중요한 중요한 이제 부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슬라이드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파란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이런 디자인을 쓰고 있는데, 이런 슬라이드 디자인이라던가 컬러감 같은 것들도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블로그의 큰 방향과 색깔이라는 건 이 색깔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이 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하는 일종의 디자인 컨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타겟을 어떻게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의 컨텐츠를 만들 것인지, 제작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 컨텐츠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저도 지금 여러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다른, 뭐 예를 들면 뭐 영상이어도 인형이 말을 하는 것처럼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화자를 설정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요소이고, 그 다음에 플랫폼, 아까 얘기했듯이 이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입형, 서비스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유튜브가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요즘에는 사실 페이스북에 워치도 있고, 인스타그램에 IGTV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 다음에 디자인,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어떤 컬러감이라던가, 그 다음에 폰트, 그 다음에 슬로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체적인 SNS 채널의 컨텐츠 마케팅 채널의 그런 방향, 그 다음에 느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이라던가 분위기 같은 것을 결정하게 된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기획 단계에서 사실은
좀 세부적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고양시청의 페이스북, 인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고양시에 사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고양시의 페이스북 화자가 고양이거든요. 고양이라는 걸 따온 거죠. 그래서 말만, 이렇게, 화자가 고양이에요. 그 고양이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페이스북 관리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고양이가 고양시의 어떤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하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그거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마치 펭수처럼 캐릭터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각종 고양시청 행사에 펭수가 아니라 고양이 인형이 나타나서 정말로 이제 정말 사람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실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페이스북 페이지가 굉장히 대박이 나고, 막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사실은 고양시청이라는 거는 고양시청 페이스북을 들어가 볼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고양시민 아니고선, 또 고양시민이라 할지라도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라 시청 페이스북에 들어갈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 고양이 때문에, 그 고양이 컨셉, 이 굉장히 좀, 이렇게 회자가 되면서, 페이스북 팔로워가 90만 명이 넘고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런 경우처럼, 이 굉장히 잘 기획된 이 채널의 방향성이 대박을 터뜨리기도 하는 거죠. 한국민속촌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 민속촌 안에 사는 옛날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것 같은, 마치 무슨 영화 속에서 캐릭터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 컨셉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한국 민속촌에 가도, 즉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에 가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컨셉을 유지함으로써 사실 좀 지루할 수도 있는 한국 민속촌이라는 곳을 굉장히 엔터테이닝하게 즐거운 곳으로, 놀이동산처럼 만든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경우에는 이런 컨셉과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전반적인 마케팅적인 성공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떻게 기획하느냐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이제 블로그 기획이나 이런 측면에서 조금 자세히 살펴봤다면,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들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블로그를 예시로 계속 얘기를 하자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시간 날 때마다, 뭐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그때그때 블로그에 글을 올린다거나 컨텐츠를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관리를 하기보다는, 만약에 기업이 홍보 목적으로 또는 어떤 컨텐츠 자체를 통해서 굉장히 고객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조금 더 비즈니스적인 측면으로 이런 SNS 채널들을 운영한다라고 할 때는, 채널의 운영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콘텐츠도 필요하지만, 이 필진, 즉, 이 콘텐츠들을 꾸준하게 생산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그 누군가들이 모인 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로 혼자서 어떤 블로그든지, 사실 개인 블로그를 잘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있지만, 이 블로그를 잘 운영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무엇보다 굉장히 꾸준해야 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끊임없이 이제 무언가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팀이 담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여러 명이서 뭐 한 사람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주로 포스팅을 하고, 뭐, 두 번째 사람은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를 만들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블로그의 컨텐츠들을 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컨텐츠를 만드는 이제 그룹, 팀이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이 팀으로 해보고 싶은 부분이 이런 건데, 블로그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영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카드뉴스 같은 그런 콘텐츠들을 이제 한번 제작해보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도 한 명이 그 콘텐츠 기획이라던가 실제 제작을 다 도맡기는 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돌아가면서 콘텐츠 제작을 이제 같이 한다라거나 아니면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더 잘할 수 있는 내용에 따라서 역할을 나누어서 콘텐츠를 생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 과정에서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 아까 기획과 제작과 마무리가 있었어요. 이 제작 단계에서도 팀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도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죠. 여긴 지금 운영 정책이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블로그에 포스팅 하는 경우에도 뭐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올린다라거나 뭐 월수금 올린다라거나 화목 올린다라거나 어떤 시간대에 올린다. 왜? 우리 고객들은 그 시간에 SNS를 많이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SNS 채널의 고객, 독자,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그 대상들의 특성에 기반해서 이 SNS 채널을 어떻게 운영했을 때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이게 설사 돈이 들지 않더라도 이 콘텐츠를 생산하고 운영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 굉장히 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과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비용이 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런 쪽에 이렇게 그 비용을 쓰는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설사 1인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일인 거죠. 그래서 이런 노력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이 운영 정책들이 잘 세팅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색 엔진 최적화나 포스트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설계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프로모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부분. 이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구글이랑 이제 같은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에서 어떤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미지나 동영상에서 유튜브가 자연스럽게 검색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 유튜브라는 채널이 구글이라는 검색 엔진과 이제 최적화되어서 맞물려 있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선택하는 것은 구글이라는 플랫폼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프로모션의 측면, 채널의 어떤 확장 이런 측면에서도 이제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 만약에 그런 것 유튜브보다 그런 측면에서 더 나은 다른 플랫폼이 있다면 또 그런 플랫폼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잘 고민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지금 글쓰기 팁으로 써 놓은 것은 이제 블로그에 해당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컨텐츠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영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너무 지루하기만 하면 사실 정말 보기 힘들잖아요. 네. 여러분 보기 힘들진 않은지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렇게 웃음 포인트들이 있어줘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그것까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감성과 정보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죠. 너무 지루하지 않게 너무 딱딱하게 지식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유머 요소들을 넣는다라던가, 좀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넣는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인칭으로 얘기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달하기보다는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식으로 화자를 할 때 굉장히 좀 효과적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라는 화자를 설정한 고양시청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자기 얘기를 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고양이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굉장히 친근감을 주면서 이제 매력도를 끌어올리는 거죠. 채널의 매력도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렇게 그 고객이, 청취자가 또는 시청자가 어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겸손하고 예의 바른 것도, 그런 걸 지키는 것도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죠. 물론 이제 사실은 요즘에는 어떤 컨텐츠들 보면 저는 사실 그 팽TV, 자이언트 팽TV도 종종 보는데 그 팽수의 그 굉장히 과감하고 사이다 같은 그런 에티튜드가 저한테 힐링이 또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좋아한다고도 하는데, 그런 어떤 독특한 화법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로그를 기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유형의 콘텐츠들에도 이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상이나 카드뉴스 이런 곳에도 어쨌든 정보의 발신자가 있기 때문에 화자가 이제 설정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텍스트건 이런 음성이건 글이건 이 말하는 톤이라던가 방향이라던가 의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설정해서 전달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발견을 했는데, 현업에서 8년째 그 컨텐츠 기획 일을 하시는 마케터, 실제 현업 마케터가 이제 얘기하는 기획에 관련된 팁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을 잘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의 유튜브 채널에도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그 대학내일, 여러분들 대학내일 아시죠? 저 학부 때부터 굉장히 그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좀 인기 있는 그런 잡지인데 지금도 성공에 대해서는 이거를 이제 오프라인으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렇게 뭔가 다른 그 채널이 있나요?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이제 있는 것 같기는 하던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인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꼭 콘텐츠 기획자 뭐 이런 것들을 꿈꾸지 않더라도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이제 이번 수업의 내용과 굉장히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LMS 게시판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내용의 전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영상 또는 다른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계시다고 믿으면서 한 가지 더 제가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라는 책인데 이 저자도 이제 유튜브에서 컨텐츠를 만드는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니까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단계 중에 처음 단계로서 이제 기획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그 컨텐츠 기획을 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표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 주제를 검토할 때 이제 좀 도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도대체 내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하면 좋을까? 어떤 채널을 운영을 하면 좋을까? 이런 유튜브를 좀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떤 내용을 해야 하지? 뭐 이런 고민이 들 때, 이런 순서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기획에서 얘기를
할 때처럼 내가 대체 이 컨텐츠를 왜 만들고 싶은지, 그래서 이 컨텐츠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는 게 여기서도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컨텐츠 종류는 어떤 건 정보 전달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뭐 그냥 편안한 공감을 일으키는 뭐 브이로그나 이런 거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지금 컨텐츠가 아니라 원래는 유튜브라고 되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컨텐츠로 좀 전반적으로 확대해서 재해석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컨텐츠 종류라고 했을 때는 그 내용적인 컨텐츠일 수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 컨텐츠 유형, 즉 텍스트 위주인지 이미지 위주인지 영상 위주인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주제인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일까? 이건 이제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죠. 고객, 즉 이 컨텐츠의 수요자 들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유튜브를 보는 이유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유튜브 채널을 왜 즐겨보냐라고 했을 때 쓴 그 이유들이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는 공감할 수 있는 주제, 그 이유와 굉장히 연결되겠죠. 설사 어떤 브이로그라고 하더라도 그 브이로그를 봄으로써 뭐 내가 마음이 편해진다라던가 마치 뭐 친구와 있는 것처럼 조금 이런 안도감을 느낀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어떤 유튜버의 생활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다던가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게 내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중에 하나가 꾸준히 촬영, 즉 제작이나 편집이 가능한 주제인가 라는 것도 이제 아까 컨텐츠를 만든 3단계 중에 가운데 제작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마무리 단계로서 굉장히 그 두 가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어? 실행을 하는데 꾸준히 할 수 있어? 라는 질문이죠. 그래서 사실 한번 뭔가 찍어서 올리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한번 해본다? 근데 예를 들면 매번 그 정도 되는 분량의 컨텐츠를 같은 시간대에 올려서 누군가 보게 해야 한다. 심지어 그걸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무게감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에이터가 된다라는 거는 사실 그 컨텐츠의 생산자가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꾸준히 촬영 편집 가능한가라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이 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는가랑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물론 취미로 하는 경우에는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네. 그 다음에 다른 분야로 확장 가능한가라는 건, 예를 들면 어떤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라고 한다면, 그 요리와 관련된 컨텐츠가 그 요리의 식재료와 관련해서 어떤 건강과 관련된 주제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던가 그 컨텐츠 내용에 따라서 그 식재료와 관련된 수요자들이 내가 그 식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그런 컨텐츠에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는 그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성이 있을수록 아무래도 유튜브가 전체적으로 어떤 좀 수익 모델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원천으로서 기능을 할 가능성은 좀 높아지겠죠. 이러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튜브라던가 다른 어떤 SNS 채널들, 컨텐츠 채널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익을 내거나 조금 더 전문성이 가진 그런 좀 프로가 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가이드하는 책이어서 이제 이런 주제들이 좀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이 마지막도 굉장히 중요하죠. 차별화 포인트 뭐냐. 예를 들면 내가 요리를 좋아해서 요리하는 거를 막 찍어가지고 올린다라고 하는데 유튜브에
나처럼 요리하는 것 또는 레시피와 관련되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사람이 정말 수백 명이라면 사실 그게 별로 이제 알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죠. 경쟁력이 없는 거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편집도 잘하고 요리 자체도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내 채널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차별화를 줄 것인가? 예를 들면 나는 식재료를 전부 유기농 식재료만 가지고 해본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렇게 요리해 먹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차별화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미처 발견해내지 못한 그런 틈새를 찾아낸 거고 그 아이디어가 그 틈새 아이디어가 이제 컨텐츠화 되면서 어떤 수익 모델로 연결될 수 있는 당연히 그런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엄청나게 협찬이 들어올 수 있겠죠. 가능성이 있겠죠. 아니면 그냥 이제 편의점에 입점하는 브랜드들이나 제품과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그 컨텐츠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간접 홍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수익 창출의 원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차별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렇게 컨텐츠 주제를 결정하는 이런 표 같은 거를 작성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맛집 탐방에 관련된 주제를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요리를 하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각각의 컨텐츠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제작 특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장소 같은 것들은 어디로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한 고객, 즉, 독자, 시청자들은 누구인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꾸준히 촬영 편집할 수 있느냐, 작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단 작업 가능 여부만 봐도 요리 컨텐츠를 할 수밖에 없겠죠? 나머지 두 가지는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작업 자체가. 물론 다양성이나 이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고, 그 독자층도 뭐 좁지 않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고 작업이 일단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요리에 관련된 컨텐츠를 결정해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준 과제를 고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라고 했을 때 어, 이걸 해보려고 생각했다가, 아니야, 아무래도 그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라던가, 아무래도 그거는 내가 찍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 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콘텐츠를 선택을 했을 텐데, 한번 양식에다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 표 양식을 그 온라인 게시판에 같이 올려 놓을게요. 그래서 이걸 한번 간단하게 채워서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를 이제 일단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 컨텐츠 내용으로 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그 전에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려고 고민했던 내용이 있다면 이렇게 표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 주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한번 해보면 아무래도 내가 어떤 주제에 조금 더 컨텐츠를 만드는데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내 상황에서 실제로 어떤 게 제일 가능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컨텐츠 제작 이번에 제가 이제 좀 같이 해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좀 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활용해서 어떤 컨텐츠를 만들지 좀 이렇게 어, 명확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시도해봐도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어떤 주제를 할지 계속 고민했다거나 망설였던 분들은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한번 적어보고 어떤 거를 좀 해볼 수 있을지 좀 이렇게 답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컨텐츠 결과물과 함께 이 포맷을 간단하게 채워서 같이 공유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이 이제 LMS 게시판에 올려줄 컨텐츠 결과물들 기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는 여부는 이번 주 중으로 학교에서 알려준다라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없어서 아직은 확실하게 저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대면이냐 비대면이냐에 따라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향후의 수업 방향이나 내용이 조금 변동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정이 되는 대로 저도 이제 그에 맞게 조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주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